안녕하세요. 저는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만 알고 잘 우리가 나가는 거죠. 자, 페이지. 자, 22페이지. 자, 지난번에 우리가 숙제를 하나 내줬죠. 요거. 일단,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득실 변경. 이걸 알아야 돼. 득실 변경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은 대표적으로 뭘로 기착이 될까요? 법률 효과로 기착이 돼요. 자, 두 번째 관련돼서는 뭐예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은 크게 뭐로 나눠져요? 용태와 사건. 용태와 사건. 그래서 용태하고 사건으로 나눠지죠. 용태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되는 것. 사건은 사람의 의식작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 우리 출생과 사망은 대표적으로 인생의 대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법률 사실. 이걸 숙제를 해줘야 되고. 자, 세 번째 관련돼서 지난주에 배운 게 다 이거예요.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효과. 자, 그러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계계, 재료, 사실이 되죠. 요거는 뭐예요? 원인. 요거는 뭐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인, 결과니까 끝자따서 뭐예요?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법률 요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규정.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다가 법률 행위가 뭐냐? 그럼 뭐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알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목적도 있고, 목적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뭐예요? 당사자도 있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이 알파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법률 규정은 결론적으로 어사표시 이해의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또 하나 숙제 내준 게 뭐예요? 법률행위 승인 요건과 뭐가 있어요? 효력 요건. 그럼 일반적 승인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그래서 당, 의. 자,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예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목적과 관련돼서는 목적은 합정, 가능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어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어사표시가 뭐여야 돼? 일치,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특별 승인 요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물계약에서 뭐예요? 물건의 인도.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요물계약은 뭐예요?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혼인의 신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언에 있어서 방식, 그거는 특별 승인 요건이다. 그게 떠올라야 돼요. 자, 특별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이 승진한 날,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토지거래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표적으로 또한 뭐가 있어요? 유언에 있어서 사만시, 그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이 법률행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페이지 22페이지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행위란 그러면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숙제해 줄 거는 페이지 23페이지로 가서 자, 법률행위 종류, 요거를 이제 적용. 그러면 법률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뭐예요? 법률행위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뭐예요? 모양새, 모양약. 그래서 법률행위 모습. 그러면 요즘은 이제 법률행위 종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첫 번째 23페이지 가서 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자, 우리가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어. 합동행위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는 기준이 뭐예요? 그 옆에다 하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옆에다 딱 써놔요. 대표적으로 무슨 표시? 어사 표시, 뭐예요? 수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자, 어사 표시, 수에 따라서. 그러면 어사 표시가 하나면 무슨 행위일까요? 단독행위. 계약이면 뭐예요? 2개 이상이면, 2개면 계약이 되죠. 그럼 2개 이상이면 뭐예요? 합동행위가 돼.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뭘까요? 바로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사 표시가 하나 더 단독행위. 어사 표시가 2개면 계약, 청약과 승낙. 2개 이상이면 뭐예요? 합동행위가 돼. 여기에서 그러면 단독행위가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상대방 있는, 없는을 잡아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렇죠. 여기 한번 보죠. 그럼 유정을 해요. 유정이 뭐예요? 요원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단독행위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걸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당연히 봐봐요. 첫째 타서 뭘 그렇게 외워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인. 그렇죠. 주인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오히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를 외운다고. 그러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거기에다 형광펜을 딱 꺼놔서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걸 차치 별표 하나 다 해놓고 31회, 32회, 33회가 출제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유언유정 줄쳐놓고 청강이 되는 사람은 이제 마무리해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제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제자. 제자가 뭘까요? 자, 제자가 재산이야. 거기에다 줄쳐놓고 재산이라고 써요. 재산을 일반적으로 출연, 재산을 내놓는 걸 뭐라고 그래? 법률 용어에서 이런 말을 써요. 뭐라고 써놨죠? 출현이라고 그래. 출현. 그럼 결론적으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을 일방적으로 출연하거든. 그럼 재산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자, 근데 이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봐요. 자, 소유권의 포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포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포기는 나올 때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공통점 뭐예요? 포기죠. 포기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죠. 뭐 이게 제 겁니다. 쓰레기통에 탁 던져서.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여기 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보통 뭐예요? 자, 제가 뭐의 세입자예요. 그럼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주인한테. 그러면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포기가 나올 때는 바짝 좀 신경을 쓰라고.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놔요.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유권, 유증. 그 다음에, 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 읽어봐요. 유, 제, 포. 그래서 특히 포기가 나올 때 요 포기 앞에 뭐가 붙는지 실제로는 호시탐탐 요 부분에 대해서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단독행위가 나왔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그러면 일단 뭐부터 찾아요? 유죄부터 찾아. 그럼 유죄가 없으면 일단 포기를 찾아. 그럼 포기가 나오면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이제 여기 초심으로 이제 가셔야 돼. 읽어봐요. 포기는 좀 바짝 신경을 써놓으시고. 그럼 마무리 적어보죠.
자, 이혼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특정인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다 줄잖아요.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봐봐요. 자, 그러면 이혼유정을 하죠. 그러면 자, 표시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주의일까요? 이제 좀 살을 붙여야 되겠죠. 표시함으로써 효과가 바로 나타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백주의라고 그래. 써놔요. 자, 표백. 표시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표주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하려면 제가 반대를 못해 취소했어요. 그럼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게 다서이 무슨 주의일까요? 도달주의가 돼.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딱 실익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거기 표백주의.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거는 그 공유 지분의 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공유 지분의 포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순아 씨하고 저하고 뭐예요? 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을 제가 포기하고 싶어. 누구한테 가서 포기해야 돼? 순아 씨한테 가서 포기해야죠. 그러면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랍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효 이익의 표기. 포기를 하되 취득시효 본법을 제가 점유 취득시효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근데 포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러면 31회 때, 32회 때, 33회 때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우리 암기 한번 해보자고. 뭐예요? 유죄포.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요거는 효력, 거기 뒤에다 도달함으로써, 그래, 행강편 다 했잖아요. 도달함으로써.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에서 차이점이 난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꾸 책을 읽어봐야 돼요. 책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자, 단독행위는 어때요?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특히 이제 이 기억의 특징을 봐봐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거기에다 줄쳐놔요. 법률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법률 규정이 있을 때 법률 규정 줄쳐놔요. 하나여 허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특히 이제 니은이 자주 출제돼. 자, 니은과 관련돼서 자, 집에 가셔서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 자꾸 이 지문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자, 니은은 별표 하나 딱 해놔요. 봐봐요. 자, 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중에 단명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중에 누가 제일 단명을 해요? 민법 교수들. 단명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진도 스트레스. 자, 진도 스트레스. 학교론도 마찬가지고요. 2차 과목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원법 교수.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공시법 선생들. 특히 등기법. 모르겠다고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이 민법이 왜 어려웠나? 민법은 뭐라는 거예요?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근데 학교론 선생님은 그러면 파트별로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민법, 등기법, 요 스트레스 무진장 받아요. 막 모르겠다가 성취죠 나름대로. 그러면 요번에 이제 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조건과 기한 아직 안 배웠다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조건과 기한은 저 민총 마지막 시간에 배우거든. 그러면 조건과 기한을 그러면 요렇게 써봐요.
부관이라고 써봐요. 부관. 부관이 뭐예요?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라고 자꾸 책을 읽을 때. 자, 그러면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부관. 부관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 있어.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밑에서 쌍방이죠. 당사자라는 것은 쌍방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단독행위는 그러면 일방의 쌍방이. 일방이죠. 그럼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러면 단독행위 일방이죠.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쌍방이거든. 그러면 앞에는 일방이고 뒤에는 쌍방이거든. 그러면 결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맞는 이야기가 되네.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여기에서 원칙적으로는 단어가 들어갔거든. 왜 원칙적으로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유정. 자, 유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유정은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죠. 아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 제, 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정은 뭐예요? 유정이란 그러면 단독행위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죠? 유정. 유정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유정이라는 것은, 유정은 무상으로 받아. 그러면 좋죠. 그러면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이 이익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정은 단독행위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항상 이게 자기가 해석하려고 해석 능력을 키워달라는 겁니다. 해석이를. 그러면 유정은 단독행위라도 거의 상대방이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행위.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어. 그런데 A적으로 뭐예요? 유증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유증은 무상으로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천천히 해요.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우리가 조바심을 가져서 대충 한다고. 제가 그랬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아예 공부를 안 하면 몇 점이 나와요? 45점이 나와. 45점, 50점이 나와요. 근데 공부를 대충 하면 아리까리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그러면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뭐가 전제 요건이 돼야 돼요? 개념을 외우라는 거야, 개념. 자, 어떤 사람은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도 둘째야.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암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개념을 용어를 암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보다져 나오는 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개념이야, 개념. 그러면 개념은 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부관이라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그래서 부관이다. 그러면 부관의 종류는 조건과 기한이 있어. 그러면 당사자가 부관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이니까.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결론적으로 어사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사표시 안 하면 조건과 기한은 뭐예요? 부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한 지문에서도 엄청난 파급효과 되는 이론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요 지문 잘 해석해 놔야 돼요.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이해하는 습관을 들고, 애우는 것은 뭘 애우라는 거다? 개념.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이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계약이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미에 가면 뭐예요?
새마을 중앙시장이 있어, 구미역 앞에. 거기 이름이 뭐예요? 유명한 떡볶이, 매운 떡볶이 사장님이 저희 제자예요. 함자는. 이분하고 똑같아. 박자, 정자, 희자, 박정희입니다. 똑같아, 이름이. 근데 이분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만 봐. 뭐만 볼까요? 기본서만. 기본서가 너덜너덜해. 아침에 이제 뭐예요? 아침에 이제 장사를 하고, 좀 너희 남편한테 7시 이후에 수업을 맡겨놓고 쫓아와요. 쫓아와서 뭐예요? 지금은 개업을 하셨어요. 개업을 하셨고, 구미역 저쪽 중앙시장 뒤쪽으로 재개발이 되거든.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차려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좀 개명하지.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래? 부동산 중개소장 박정희. 그래, 이렇게 나왔어요. 차라리 가카로 바카라 그랬어요. 가카로. 정자 희자입니다. 정자 희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박자, 정자, 희자. 뭐라고 써놨어요? 여경수, 사모님이 되죠. 정영민.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수. 그래서 구미에 가면 정수 초등학교가 있어. 그래서 박정희 정자 따고 유경수 숫자 따서 거기에 성모 앞에 가면 정수 초등학교가 있어. 요거는 박정희 정자, 유경수 숫자를 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애워라는 것은 빨리 애울수록 제가 애우라 그러면 애워야 돼. 무조건 애워야 돼.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그럼 뭐가 있죠? 계약이 있잖아, 계약. 그러면 계약과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가 어디 메모 안에다 써서 계약의 종류를 하나 외워둬야 돼. 민법상. 종류. 빨리 외우라고. 민법상 계약의 종류. 자, 계약의 종류를 모르면 토직을 해가지고 깡. 농지취득자격증은 깡.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 깡이 되는 거야. 근데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민법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계약은 일단 뭐예요? 청약과 성약이라는 어사표시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래서 몇 개예요? 15개. 저희 때는 14개로 배웠어요. 14개. 14개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15개를 따로따로 안 해요. 따로따로 안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부를 하실 때, 암기를 하실 때,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숱하게 읽었겠죠. 뭐예요? 암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비법인가? 암기를 잘하는가? 이해 플러스 암기.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뭐예요? 이해 플러스 암기. 어차피, 봐봐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봐봐요. 자,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는 거냐. 자,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를 하는 거냐.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가 먼저야, 암기가 먼저야. 사람마다 틀리겠죠. 형님들은 이해는 잘해. 어차피 시험 보려면 뭐 해야 돼?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 공부 스타일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암기 먼저 하고 이해를 하는 것. 이게 좋아요. 어차피 시험을 보려면. 근데 우리 형님들이 떨어진 이유는 이해는 돼요. 뭐가 안 돼? 암기가 안 돼. 근데 어차피 시험 보려면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지민러 교수라는 교수님이 옛날에 암기 비법, 암기를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몇 개 항목? 몇 개 항목이에요? 7개 항목. 그러니까 7개 항목을 넘어버리면 암기가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초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암기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암기 파일을 만국기를 외우라고 그런다. 만국기. 그러면 1000자문을 외우면 암기 파일이 1000개가 생겨, 파일이.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7개 항목일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며칠? 7일. 그래서 머리에는 우리 컴퓨터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 파일이 있어. 그러니까 7개 파일이 넘어오면 뭐예요? 암기가 안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월요일부터 쭉 수업 들어오죠. 그럼 다시 월요일 날 들어오면 며칠?
8일째죠. 그러면 제로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 그래서 자기를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뭐가 필요하죠? 그래요.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 15개를, 머리를 15개를 따로 따라온 사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에다 이제 써봐요. 공통점을 우리가 잡아보자. 재산과 관련돼서 15개죠. 재산과 관련돼서는 뭐에 대표적으로 증여가 있고요. 매매, 교환이 있어. 교환이 있어요. 재산과 증여, 매매, 교환. 자, 두 번째 관련돼서 대차라는 게 있어요. 대차라는 것은 빌리는 거예요. 부동산을 빌린다. 뭐가 돼요? 임대차가 돼. 금전을 빌리면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이 돼요. 그러면 자전거를 빌리면 사용대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소비대차,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 그렇죠? 임대차. 이 대차의 공통점을 찾아서 대차라는 것은 빌리는 겁니다. 부동산을 빌리면 뭐예요? 임대차. 어느 것은 돈 빌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돼. 그러면 저 뭐예요? 오늘 편의점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죠? 뭘 사왔어요? 커피. 담배는 피워서 없어버리죠. 그게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거야. 자, 오늘 뭐예요? 아침에 막 오니까 뭐예요? 오니까 자, 자전거를 누가 탁 타고 가더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사용대차가 돼. 그래서 대차 그러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세 번째는 몸으로 때우는 거. 몸으로 때우는 거. 대표적으로 고용이 있잖아. 고용계약이 있잖아. 몸으로 때워야 되겠죠. 그러면 자, 도급이 있어. 도급. 그 다음에 현상광고. 그 다음에 일을 맡게 뭐예요? 물건을 맡긴다. 일을 맡기면 임이야. 물건을 맡기면 임치계약이야. 자, 그러면 이제 조합계약 몸으로 때워야 돼요. 조합계약도.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행계약. 그래서 우리 저희 때는 뭐예요? 14개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여행 계약이 추가돼서 15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기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종신정기금. 여기 일종의 이제 모기지론하고 비슷해요. 우리 학교에서 모기지론을 배우거나 제 재산이 10억이에요.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제가 죽으면 은행에다 10억을 맡겨놓고 제 아들한테 뭐예요? 자, 200만 원씩 줘라. 이게 바로 종신정기금이 되는 거예요. 종신정기금.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뭘까요? 가해계약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민법상 종료 계약은 그러면 요 4개를 우리가 공통 분모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민법의 이제 계약법의 시험 범위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 범위가 읽어봐요. 뭐가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중개 대상인 권리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계약법 강론에서 뭘 배워요? 매매, 교환, 임대차를 배우거든. 간원법에서. 매매 2문제가 확정이 돼 있고요. 교환 1문제가 확정이 돼 있고, 임대차 2문제가 민법에서는 5문제가 출제돼. 그래서 이제 우리 정계사법 교수님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외우는 사람,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읽어봐요. 매교임, 여기서. 매교임. 그러니까 전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재산과 그러면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보죠. 읽어봐요. 검인계약서죠. 계약이 그러면 검인계약서는 일단 계약이어야 돼. 계약이 아니면 탈락이야. 그러면 여기 상속이 있어 없어? 없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그러면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의 의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요거는 저 민법상 딱 15개를 정해놨어. 읽어봐요.
전형 계약이야. 그러면 반대말은 비전형 계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름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응용 계약이야. 빨리 요거는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시험 범위 하나 관련돼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걸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자, 읽어봐요. 정개계약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정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X 이렇게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검은 대물 변제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거 빠진 나머지는 다 비전형 계약이거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대물 변제는 전형 계약이다. OX,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민법은 일단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돼. 그래야 계약법에서 틀이 딱 잡히거든. 근데 1년 내내 공부하는데 민법상 계약 15개를 숙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 그러면 가서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봅시다. 계약이란 두 개의 대립되는 어사 표시 거기에다 줄잖아요. 청약과 성략이죠. 그럼 청약과 성략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죠.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민법은 채권법에서 이제 거기 잘라요. 매매, 정여,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이임, 도급, 임치, 현상광고, 조합. 그 다음에 자르고 여행계약을 앞에다 갖다 놨으면 좋을 텐데 정신적인 건가 하에 그래서 15개 전형계약이야. 이를 전형계약, 육령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거기 나와 있네. 다만 그러면 요거 뺀 나머지는 그러면 뭘까요? 비전형계약이야.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저 계약과 관련돼서 작년에 계약법, 오늘 계약법에서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적어도 이번 달에는 계약의 종류,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토지 거래가. 그러면 여기 거래죠. 거래라는 것은 대가성이야. 그러면 유상이라는 겁니다. 유상 계약과 예약이 되거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소유권과 뭐예요? 재산권.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정해는 그러면 계약이죠. 계약이죠. 근데 1번은 정해는 유상, 무상. 무상이죠. 유상이죠, 여기는. 그럼 정해는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매매 갖다 놓을까요? 매매. 일단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어야 돼요. 그러면 매매? 유상이죠. 유상계약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첨부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 아직 이제 등기법에서 가등기를 배우게 되거든. 가등기는 뭘 읽어봐요? 예약이네. 그럼 유상 예약이죠. 그러면 가등기 시에는 이미 첨부해놨죠. 그럼 본등기에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수용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은 그럼 빨리 외울수록 좋아. 계약의 종류라든지 요거는 외워줘야 돼. 그러면 중개법 선생님이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잡아야 돼.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 먹어야 돼. 자,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슨 건이에요? 그러면 중개 대상은 무슨 건이어야 돼? 재산권이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상권은 중개할 수는 없다. 자, 봐봐요. 자, 중개 대상인 걸. 그러면 지상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물건이면서 무슨 건이에요? 재산권이죠. 그러면 지상권은 결론적으로 중개 대상인 권리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잘 잡으라고.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나중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40문제 중에 상, 중, 하가 있어요. 우리 시험은 상 몇 개 안 나와.
상 뭐에 상 몇 개 안 나와. 10개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면 중하고 하에서만 한 30개 지문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 형님들은 공부할 때 요 상 10개를 맞추려고 피땀 흘리게 노래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하를 맞춰야 돼요. 예, 중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그렇죠. 뽀글라. 초기. 그래서 11월달, 12월달, 1, 2월달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야. 좋은 강의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3, 4월달. 요즘은 이제 자꾸 문제가 빨라져가지고, 지적 수준이 빨라져가지고, 자꾸 문제를 먼저 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해달라는 것. 그렇게 해서,